안녕하세요. 웰다잉 인터뷰 원혜영입니다. 우리의 삶을 내 뜻대로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한 일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수청소업체 바이오해저드 대표 김세별 대표를 모시고 유품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세별 대표님은 원래 장례 지도사로 일하다가 유품 정리사로 일을 바꾸셨어요. 물론 농구하는 데 있겠지만 네. 어떤 계기로 바꾸시게 됐고 또 유품 정리가 어떤 건지 아직 잘 모르는 분이 많은데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 저는 고독사 발생 현장에서 고인의 마지막 이삿짐을 나르고 있고요. 지금 유품 정리는 횟수로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품정리사가 되기 전에 장례지도사로 근무를 했었거든요, 병원에서. 그랬는데 하루는 장례를 치르고 나가시는 유가족분의 부탁을 받고 청소를 도움을 드리게 된 거예요. 아버님 모시고 사시는 따님이셨는데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버님께서 각혈을 많이 하시고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됐고, 장례 후에 집에 가서 청소를 하려고 하니까 집안이 온통 피범벅이고 하니까 너무 무섭고 힘들더래요. 그래서 장례식장으로 다시 오셨더라고요. 청소를 좀 도와줄 수 없냐. 그래서 이제 청소를 도움을 드리고 났는데, 왜 그때 물론 지금도 그래, 우리나라는 특히 죽음이랑 관련된 게 거부 반응들이 심하신데, 그때 당시에도 고인의 짐을 유품 정리를 해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왜 동네마다 쓰레기 버리는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놨는데 동네 분들이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귀신 나오게 그걸 왜 거기다 버리냐, 재수없다, 막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날의 기억이나 감정들을, 왜 옛날엔 그 블로그가요, 일기장처럼 막 기록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를 기록을 해놨더니 누가 그 글을 보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돌아가셨다, 좋지 않게, 나도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느냐. 근데 이 얘기를 들어봤더니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아버지께서 간병을 하면서 지내셨는데, 간병에 지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께서 아사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청소를 하려고 보니까 거의 한 3주 만에 발견이 되니까 집안에 냄새도 많이 나고 파리들도 많고, 청소업체들을 불렀더니 다들 뭐라고 하더래요. 이거 지금 사람이 돌아가신 집을 우리 보고 청소하라고 그러는 거냐, 냄새가 나서 죽겠는데 억만금을 줘도 청소를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나 하고 계속 알아봤는데 결국 못 찾고 제 글을 봤대요. 그래서 이런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분 도움을 드리고 나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를 한번 운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처음에는 이제 특수청소부라고 사람들이 불러주시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전문적으로 현금 가치가 있는 유품과 그리고 정서적인 유품들을 정리해서 가족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나머지 유품들은 배송을 해드린다든지 아니면 폐기를 해드린다든지 종합적인 일을 하니까 유품정리사라는 직업이 맞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17년 전에 유품정리 사업에 착수하게 된 거고, 그럼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 우리보다 고령화가 30년 먼저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못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아주 활성화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그 자기 삶을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종활이라고 그러는데 다양하게 활성화되어 있고, 그중에 유품정리업도 법적으로 인정되고 유품정리사라는 전문 자격도 획득할 수 있고 그래요. 근데 나는 당연히 김세별 대표도 일본에서 유품정리 사업이 진행되는 걸 보고 우리도 이제 고령화가 진행되니까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또 그런 사업을 하면서 직접 부딪혔고, 그래서 일본을 참고해서 유품정리 사업을 하신 걸로 알았는데 그런 것 없이 실제로 그런 유족의 의뢰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하면서 이게 정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서자. 이렇게 독창적인 그 결정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일본에 이런 업종, 직종이 있는 줄도 몰랐고요. 그리고 인터넷이 발달을 하기 이전이라 그 다른 나라의 소식을 쉽게 접하지는 못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일본은 유품정리업이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고 유품정리사라는 전문 직업, 장례지도사처럼 장례지도사는 국가 자격증으로 되어 있는데 유품정리사는 그렇게 공인된 자격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죠. 그렇죠. 아직 세무서에서 네. 코드 번호도 아직 그러면 없는 상황이라서. 유품정리업도 당연히 인정을 안 해줄 거고 그럼 코드 번호를 뭘로 받나요? 그냥 청소. 청소업이요. 네. 그래서 우리 바이오 회사들은 우리는 일반 쓰레기를 취급하는 청소업이 아니라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는 사업체다. 그래서 특수 청소업 이렇게 이제 사업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하고 홍보하고 있군요. 아,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세무서에 신고되는 업종으로는 청소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이다.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죽었을 때 내가 평생 손때 묻고 애끼고 좀 생활상에서 가까이 하던 물건들이 내 추억과 인연이 곁든 유품이 아니라 쓰레기로 쓰레기차에 실려간다고 생각할 때 참 허망하고 참 안타깝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네. 유품 정리업이 새로운 시대 변화, 노인들이 많아지고 고독사가 많아지고 그런 시점에서 그 유품을 고인의 취지에 맞게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서비스인데 우리는 이 유품 정리에 대한 제도적인 인정이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일반 청소업체랑 분류될 수밖에 없고 다만 우리 바이오 회사들은 일반 청소가 아니라 특수 청소를 담당하는 전문업체다라고 우리 스스로 얘기하는 거지 정부가 인정해 주는 건 아닌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아, 네. 네.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좀 개선 방향 얘기하실 게 있을까요? 뭐 어떻게 보면 이런 지금 고인이 돌아가시고 고독사로 발견이 돼서 저희 같은 업체를 찾는 경우들이 많으시거든요. 일반적인 유품 정리를 의뢰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많지는 않으세요. 가족분들이 직접 정리를 하시고 그 나머지는 이제 폐기물 업체 통해서 폐기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고독사라고 얘기하면 뭐 혼자 사는 사람이 뭐 질병이나 자살로 홀로 임종을 맞이하고 일정 시간이 경과한 뒤 발견되는 죽음을 고독사라고 말하는데 이런 고독사 현장의 유품 정리만 거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고독사 문제만 해결이 되면 사실은 코드 번호도 안 만들어도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런데 아직, 고독사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노인 고독사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거든요. 근데 노인 고독사 문제가 지금 제가 볼 때 한 5%, 10% 지금 정부에서 지금 발표한 작년 12월 14일 날 발표된 자료에 의해도 많지는 않아요. 그만큼 해결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물론 혼자 사는 사람이 많고 그 발견 시점이 좀 늦어지는 게 문제지 해결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못할 건 없죠. 정책이 바뀌고 관심이 많으면. 제일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거다 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진짜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일단 우리가 고독사로 발견되는 이유가요. 우리 주변 이웃에 관심들이 없어요. 네. 개인적인 성향들이 너무 강해지다 보고 그리고 자기 개인 성향을 많이 표출을 하다 보니까 자꾸 그래 내가 가까이만 안 가면 되지 아유 내 식구도 아닌데 내가 왜 신경을 써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이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계기를 자꾸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동네에 이사를 오면 그 동네 분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인을 받는 거예요. 전입신고를 하려면.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고 이 사인 받은 거를 동사무소에 갖다 주면 전입신고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인사 트기가 좀 힘들잖아요.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여기 이사 왔습니다. 이 말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먼저 인사를 하고 그러는 게 밝게 인사하는 게 다들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먼저 웃으면서 다가오는 사람 치고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를 아십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먼저 인사를 트게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도 해봤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혼자 사시는 어르신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분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이 동네에서 이렇게 혼자 살고 날마다 이렇게 술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담당 뭐 복지관이나 이런 데 얘기를 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도움을 좀 줄 수 있도록 요즘 직장도 없고 날이면 날마다 저렇게 술을 마시는데 이렇게 확인을 시켜줄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면은 이런 고독사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뭐 크게 해결되는 결과를 꼭 기대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1인 가구 독거 인구가 지금 30%씩 넘어서는 이러한 입장에서 좀 더 주의해서 관심을 갖고 그분의 안위를 좀 챙기고 또 그런 거를 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그리고 또 그런 이웃 간의 문화가 많이 좀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이 유품정리 사업을 하면서 보고 겪고 느낀 것들을 책으로 내신 게 이제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티브가 돼서 넷플릭스에서 무브 투 헤븐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유품정리라는 업종이 있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 그러는데 그 책의 내용하고 또 이 무브 투 헤븐이 방영되고 나서 뭔가 좀 주위에서 달라진 게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 책을 내게 된 계기는요. 처음에 한 현장마다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을 좀 일기처럼 적어놨었어요. 왜 적게 됐냐면 왜 누군가 동네에서 돌아가시고 한참 만에 발견이 되면은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사람 저렇게 날이면 날마다 술이나 먹고 그러더니 저렇게 될 줄 알았어. 또는 죽고 나면 굉장히 혐오스럽고 귀신 나온다고 얘기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그런 글들을 적었던 건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던 거고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의 사연을 팔아가지고 책을 쓴다는 게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 그 책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런 죽음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린 누구나 살다 보면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고독사 문제가 심각한데 주변 이웃에 관심을 갖자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책을 내게 된 거고 이제 꽃보다 남자를 집필했던 윤지련 작가님께서 제 책을 읽으시고 이제 그걸 모티브로 해서 천국으로의 이사 무브 투 헤븐을 이제 만들게 됐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야 이런 직업이 있어? 야 참 힘들겠다. 아우 야 나는 몰랐는데 도대체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뭐가 유품정리야? 이런 질문들도 이제 주변에서 자꾸 물어보시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영상 한 편으로 제작을 해서 보여드려야 되겠다 해서 보여드린 영상이 사람들이 큰 충격에 빠진 거예요. 야, 수천 마리의 파리떼가 날아다니고 수만 마리의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그런 현장이 바로 고독사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살 직전에 고통 없이 죽는 방법들을 알아보려고 영상을 찾아본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 때문에 제 영상을 보고 오히려 사람들이요, 야 내가 죽고 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남겨진 사람들이 이렇게 슬퍼하는구나, 그래서
나 오히려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러면서 새 삶을 시작했다면서 댓글이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내가 계속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 영상 한 편당 내가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10편이면 10명을 살리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뭐부터 해보니 많은 분들이 이제 알아봐 주시게 된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 하는 유튜브는 김세별 이렇게 치면 바로 뜨겠네요. 아, 그렇죠. 아, 예. 아, 정말 한 편의 유튜브를 만들어서 그것이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건질 수 있다면 그 이상 값어치 있는 게 어디겠어요. 네. 아, 정말 그러네요. 지금 현재는 이 유품 정리에 대한 의뢰가 주로 어떤 분들이 하는 겁니까? 일본에 보면은 내 죽음을 준비하는 본인이 그 유품 정리 업체에다가 예약을 해가지고 네. 미리 상담도 해서 이런 거는 가족에게 주고 이런 거는 어디에 기부하고 이런 거는 그냥 폐기하면 좋겠다 이렇게 사전 협의를 하고 예약을 하는데, 그 웰다잉에서 공통되고 중요한 게 미리 내가 준비하고 결정하는 게 내 죽음을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갈등 없이 정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인식인데, 우리는 아직 그렇게 유품 정리업이 인정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죽을 때 대비해서 유품 정리를 우리 바이오 해저드에 의뢰한다. 이렇게 해달라. 이런 계약은 현재 없는 거죠. 그럼 네. 주로 어떤 분들이 유품 정리를 요청을 하나요? 유가족 분들이 의뢰를 하시거든요. 대부분이요. 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집주인분들, 그분이 살으셨던 그 건물주분이 의뢰를 하신다거나. 그러니까 유족들이 연락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집주인이 집을 청소해야 되니까 의뢰를 하는군요. 그렇죠. 뭐 넓은 의미로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좀 자세히 세분화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유가족분이 계시지만 청소 비용이 부담이 되니까 청소를 안 하고 그냥 가버리시는 분들이, 외면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네. 법적으로 뭐 유가족이 청소를 해줘야 된다는 의무는 없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집주인분이 의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유가족들은 의뢰를 할 때 어떻게 이 청소업체, 그러니까 유품정리업체 바이오해저드가 있다, 그런 거를 알게 돼서 연락을 하나요? 보통 지금은 인터넷에서 이런 유품정리사나 특수청소부를 검색을 해서 알아보신다거나, 아니면은 상조회사나 장례식장에서 이런 특정 업체가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해주셔서, 추천을 해주셔서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근데 그게 수면 위로 드러나는 몇 프로일 뿐이지, 실제로 제가 다니는 모든 현장에는요, 먹고 살 돈이 없으니까 죽음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40, 50대 중장년층 분들이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자살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특히 40, 50대 중장년층의 고독사 현장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노인들의 경우는 내가 이렇게 혼자 살다가 죽게 될 거를 당연히 순간순간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비해서 어떤 이 특수청소업체, 유품정리업체에 대해서, 또는 뭐 건물 주든 가족에 대해서 내 유품은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다라는, 뭐라 그럴까, 당부 맺지는 부탁하는 그 글 같은 걸 써서 남겨놓은 그런 사례는 없었나요? 아, 있었습니다. 네, 그걸 좀 소개해 주시죠. 한 번은 연락이 왔는데, 김세별 유품정리사가 맞냐고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김세별 유품정리사님에게 편지를 써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몇 년 전에 내가 곧 이제 세상을 살더라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유품 정리를 의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이렇게 직접 의뢰를 하시는 게 좀 힘들고 직접 남겨진 사람들이 정리를 하려면 힘드니까 차곡차곡 하나씩 정리를 하시면서 어떤 웰다잉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드렸었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이분이 다 모든 짐들을 제대로 정리를 못 하시고 몸이 아파서 돌아가시게 됐고 한참 만에 발견이 되셨는데 모든 정리를 다 끝내고 집에 유품 정리까지 다 마쳤는데 그때 편지가 나왔고 김세별 유품 정리사님에게 편지를 쓴 게 뭐 그 생전에 정리할 건 많이 정리를 하고 남겨진 사람들한테 힘들지 않게 삶을 사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떠납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이 편지는 미리 적어 놓습니다 라고 해서 그 편지를 남기셨다고 그 내용을 저에게 전달을 해주셨던 유가족분들이 계셨어요. 김 대표가 직접 전달 받으셨나요? 아, 직접 전달은 받지 못하고 음성으로 전화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께서 김 대표의 관련된 글이나 또는 인터뷰 방송을 보고 김 대표의 말처럼 평소에 내 유품들을 잘 정리를 하는 게 좋겠구나 하고 실천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저는 그런 점에서 그 웰다잉은 내 삶을 내가 미리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그 중에 유품 정리도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생각이나 우리 생활을 잘 정리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웰다잉의 어떤 자세인 것 같아요. 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 박경린 선생님의 그 돌아가시기 즈음에 그 수필집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홀가분하다 이런 제목에 있는 건데 실제로 버린다는 것, 줄인다는 게 생각과 물건 전체를 좀 잘 정리하는 뜻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유품 정리 현장에서 이분은 정말 당신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 대비해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정리해 왔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네.